어제 반등에서 알트코인 단타 구간이 꽤나 많이 열렸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을 신규로 진입 계획 중이시라면 필히 단기로 접근하시고 단기에서 장기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기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까지 나온 이 반등에서 최근까지 내려왔던 하락분 대비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전체 하락 대비 대략 한 60% 정도로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내려온 비트 하락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이 비교적 꽤나 많이 빠져주었기 때문에 어제 나온 비트의 반등이 강했지만 사실 좀 아쉬운 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하락을 좀 멈추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 장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한 가지 다행인 건 모두가 회복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시작하는 알트코인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회복이 나온 알트코인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브리핑 전달 드리면서 회복이 안 된 코인들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브리핑을 알트코인 기준선을 여러분들께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부터 먼저 살펴보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중장기 지지라인은 61.5K 많이 말씀드려왔었고, 단기 추세 전환 자리는 4시 한번 캔들 기준선 200일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일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비트의 큰 추세를 결정짓기도 하지만 이탈하고 내려왔을 땐 알트코인들이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다. 반대로 다시 돌파가 나왔을 땐 크게 상승 역시도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의 매매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4시 한번 캔들상 20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저도 알트코인 진입을 좀 들어가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돌파 상승이 좀 빠르게 나와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제 이틀에서 3일 되면은 이번 주 주봉이 마감이 될 텐데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회복하는 장세를 좀 보여주는지를 차트를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준선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릴 텐데,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4시 한번 캔들상 사실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단에서 좀 다이버를 만들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올라오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200일선을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는 하락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혹은 과거에 이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때처럼 이 매물대를 계속해서 좀 테스트해 주면서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자리를 딛고 지금처럼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면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회복하는 장세를 좀 많이 보여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단기로 잡아볼 수 있는 코인들이 좀 몇 개 보여져서 여러분들께도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영상을 좀 켜게 되었습니다. 어제 4시 한번 캔들상 200일선을 돌파하는 상승문이 나와주면서 업비트에서 강하게 상승문이 나왔던 코인이 펀디엑스가 일본 캔들 기준으로 장대 양봉으로 플러스 40%짜리 양봉으로 마감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은 중요 중장기 기준선을 61.5K 잡아드렸었고 단기 추세 자리는 200일선에서 4시 한번 캔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업비트에서 알트코인들은 중요 추세 자리가 일본 캔들 기준상 21선 말씀드렸었고, 중요 지지라인은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서 일본 캔들에서 그 거래량을 깼는지 안 깼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 혹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버텨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비트의 하락과 알트코인 하락으로 지금의 이 21선의 추세 라인은 대부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펀디엑스처럼 버티는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가 지금의 4시 한번 캔들상 200일선을 버티는 이 자리에서 어떤 알트들을 새로 잡아봐야 할지, 혹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들이 조정이 나왔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도 하락하는 그 차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명확하게 세우면서 포트 관리를 좀 잘 해야 할 거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좀 먼저 살펴보면 펀디엑스가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캔들 자리, 이 조정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문이 크게 나왔던 것처럼 현재 업비트에서 또 볼 수 있는 코인들이 현재 썬더코어가 지금 펀디엑스랑 차트를 조금 비슷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사실 썬더코어도 보유자의 입장이라면 아직까지는 손절할 자리는 저는 아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이 자리, 그리고 직전에 거래량이 터졌던 이런 고점 자리, 이런 매물대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장대 양봉 캔들이 여기가 3월 1일에 나왔던 캔들입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이 3월 1일에 나왔던 캔들 자리 시가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저는 버텨봐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신규 진입 입장에서도 지금 구간에서 이 3월 1일의 시가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는 단기적인 단타 구간을 잡는데도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 김에 알트코인들도 좀 더 살펴보면 업비트에서 현재 강하게 지금 1등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이 쿼커체인인데, 쿼커체인 같은 경우는 저라면 지금 바로 따라붙지는 않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래량이 터졌던 양봉 시가 자리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는 거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자리를 지지를 이탈하고 내려면은 그 다음에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월 12일에 나왔던 캔들인데 3월 12일에 나왔던 이 캔들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봉 양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지금 막 반등문이 나와주고 있는 자리가 밑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을 터졌던 여기가 1차 지지, 그리고 밑에서 형성했던 거래량 2차 지지 라인인데 이제서야 막 여기가 3월 21일에 나왔던 양봉 캔들의 지지 라인을 이제 막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지지 라인을 이제서야 막 돌파했기 때문에 19.77원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항 자리까지도 충분히 돌파하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헌트 같은 코인들도 보면은, 자 헌트도 동일하게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양봉에서 양봉 지지를 만들고 이 자리를 지키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면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이 자리를 저항받고 조정 기간이 나오고, 우리가 이 조정 기간, 조정 폭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양봉 거래량 시가 자리를 다시 돌파봉 마감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이 반등문이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을 넘기는 상승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자 이때 나왔던 여기가 3월 14일에 나왔던 캔들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반등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3월 14일에 나왔던 이 캔들 자리 위에서 양봉 마감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3월 13일에 나왔던 양봉 캔들 시가 밑으로 캔들이 빠지는 자리는 그때는 손절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차트는 결과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봤을 땐 사실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을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어차피 이 자리를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이 나와주는데 왜 손절을 하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장이 좋아서 그렇지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봤을 때,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보면, 자 만약에 22년도 8월 달의 차트를 기준으로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 8월 1일날 22년도 8월 1일날 양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했을 때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신규 매수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 자리에서 다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왔을 때 강한 지지가 반대로 강한 저항이 됐을 때 저항 자리를 돌파 캔들을 마감해주면서 추가적인 반등분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다시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차트는 조정이 시작되고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기간 그리고 이 하락폭을 사실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차트를 생각합니다. 자 이 구간이, 자 조정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75일, 그리고 이 하락폭은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56%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나왔던 일본 캔들 거래량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이러한 밑에 자리에서 조금 섣부르게 물을 타기보다는 이 하락폭이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혹여나 크게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물을 탄다면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다시 이탈이 나오더라도 다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자 이런 자리에서 좀 물을 타면서 계속해서 평단을 낮추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런 데에서 좀 탈출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지, 마냥 가격이 내려온다고 비중을 늘리는 경우에서는 사실 그 손실 비중, 손실 그 퍼센트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게 되는 손실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밑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은 시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이 거래량 캔들 자리를 이제서야 막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 자리를 현재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가 3월 26일에 나왔던 이 캔들 자리를 확실하게 좀 돌파하는 캔들이 좀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은 밑에서 지금의 21선 이런 자리에서 딛고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아래에서 좀 양봉으로 좀 거래량을 터뜨리는 그 자리를 보면서 추가 진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빠지고 있는 게 토스 같은 코인은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좀 이런 코인들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앱토스 같은 코인이 이전의 시아 코인처럼 양봉 자리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자리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잠깐 보면 양봉을 쌓아주면서 사실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지 않으면서 상승분이 나와주는데, 앱토스가 직전에 주봉상 고점을 넘기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일본 캔들상 저는 이런 자리, 좀 이런 고점 자리를 다시 밑으로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여기선 적어도 리스크 관리를 좀
좀 할 것 같습니다. 1번 캔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을 터뜨리고 조정을 주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양봉을 쌓으면서 올리고 있는데, 자, 이런 차트가 과거에 나왔던 차트가 시아코인에서 나왔었던 차트인데, 자, 시아코인도 보면은, 자, 이때가 24년도 1월달 차트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양봉을 막 쌓으면서 올리는 차트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음봉을 터뜨리면서 고점을 낮추는 형태로 차트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앱토스는 지금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주봉상 직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분이 나와줬고, 저희가 25,300원입니다. 25,300원 자리를 밑으로 일본 캔들이 하방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여기선 적어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사실 제가 좋아하는 코인은 막 이렇게 싹 부디 당시 영상을 통해서 앱토스는 좀 리스크 관리가 잘 되셨길 바라고, 현재 구간에서 앱토스를 본다면 우선 1차 지지랑 2차 지지라인, 자, 거래량이 터졌던 이 자리들을 좀 살펴봤을 때 결국은 지금의 움직임에서 2차 지지라인까지 하방으로 좀 이탈하고 내려오는 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혹시라도 위에서 물량을 좀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까지 비중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기가 좀 어렵다면, 저는 지금 당장 물을 타기보다는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헌트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밑에서 매물들을 좀 다져주면서 일봉에서 좀 양봉 캔들이 이런 식으로 좀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추가적인 비중을 좀 들어가는 게 좀 어떨까. 좀 지금 바로 물을 타면은 오히려 좀 손실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들고 있는 비중을 유지하면서 포트 관리를 하는 게 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오히려 좀 이런 코인보다는 차라리 좀 수익가 좋은 코인들을 잡아서 그 수익분으로 손실을 좀 메꾸는 방향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생각해보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이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혹여나 계신다면 그분들의 좀 투심을 오히려 제가 좀 무너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투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손실을 키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알트코인 좀 브리핑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이렇게 반등문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알트코인들이 좀 펀드엑스처럼 좀 추가적인 반등문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코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기준선 계속해서 여러분 잡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앱토스 같은 경우도 저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트코인 분석을 하는 트레이더는 아니지만 RWA가 묻었다라는 소문도 계속해서 돌고 있고, 솔라나 계열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밑에 라인에서 거래량 자리까지 나오지 않고, 이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밑에서도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충분히 큰 반등이 나오고 새로운 기준점을 하단에서 만들고 다시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나온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그 기준선을 좀 객관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